안녕하세요. 7월 2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미국 지수 좀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 지수가 0.03% 좀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나스닥은 보합선, S&P 500도 소폭의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좀 유럽 지수는 모두 상승 중에 있는데 프랑스가 1.3%로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오늘 일단 뭐 막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수 흐름 자체는 뭐 크게 좀 변동성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주에 조기 폐장과 휴장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결과는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종목들 흐름을 좀 봤었을 때 애플이 2% 가까운 상승, 그리고 헬스케어 쪽 일라일리라든지 머크, 좀 머크가 좀 많이 올라가네요. 3.6%.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이 강세를 좀 보였죠. 저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좀 드려서 미리 좀 체크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잘 챙기신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5.3%, 5.03% 급등을 해주고 있네요. 추가적인 내용이 어떤 게 나왔는지 일단 CATL 주가가 좀 빠졌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일단 전일 금요일 날이죠. 대선 토론, 대선 토론에서도 일단 바이든 쪽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결과가 좀 나와서 전기차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이슈인지는 장 마감 이후에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른 종목들은 뭐 체크할 건 별로 없고요. 테슬라 급등, 그리고 애플 상승, 엔비디아 조정, 반도체 업종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 좀 봤었을 때 3% 정도가 지금 상승이 나왔어요. 그건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춰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면을 좀 보여주려면 다시 한번 요 저점을 내려가 준다면 한 4.2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 시점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로서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네요. 자, 실시간 상품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봐야 될 거는 유가인데 유가가 지금 1%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82.50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여파 요것도 일단 반영이 좀 되는 것 같고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일단 고점 자리를 좀 뚫어주는지 좀 봐야 되는데 요 고점 자리를 한번 좀 뚫어주는지 봐야 되는데 아침에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유가 상승 관련주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외 다른 상품들 가격을 좀 봤었을 때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유가 상승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천만 원대 부근까지는 다시 반등. 아무래도 트럼프 쪽이 우세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 쪽으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도 다시 한번 ETF 승인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메이저 코인들 이런 코인들만 좀 올라가지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9천만 원 이상 올라와서 이제 1억 다시 올라가야 관련주 쪽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이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쏠리면 증시에 또 안 좋은 게 거래 대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뉴스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면은 뭐 새롭게 나온 이슈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만 좀 빠르게 체크해 드릴게요. 자,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 이하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이 7조 이하로 빠졌고요. 거래대금이 C가 말랐죠. 물론 목요일 미국이 휴장이고 수요일날 조기 폐장의 영향도 있습니다. 독립기념일로 거의 이틀 정도를 휴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이후에 이제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는 게, 왜 이게 눈으로 봐야지, 아실 수가 있는 게, 많이 터질 때는 이제 17조? 이렇게 터진 때도 있었어요. 차트를 한번 좀 길게 보면은, 거래대금이 쭉,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거래대금도 꾸준하게 증가했었는데, 최근에 이 고점에 들어서 거래대금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고점에서 더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대금이 필요한데, 시장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번 주에 휴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미국 시장으로 많이 넘어간 것도 있고, 금투세 적용한 걸로 인해서 시장의 매수세에 대한 부분, 매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물량들이 좀 적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코스닥은 예전부터 좀 많이 줄었어요. 코스닥은 이미 10조 이하로 좀 밀려난 지 오래됐고, 그래도 7조 원대를 유지했었던 거래대금이 이제 6조 9천원까지 좀 빠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0.8%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밀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떤 걸 좀 보실 수 있냐면, 호가창 봤었을 때 호가에 물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주가가 밀리면은 그냥 훅 밀려요. 받쳐주는 물량이 없어서. 그거를 뭐 실시간으로 보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는 장중에 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가가 확실히 매물이 좀 적고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좀 약합니다. 지수가 좀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어느 정도 선에선 지지해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지지하는 구간이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우하향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호가를 받쳐주지 못하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현금이 없다 보니까, 현금이 있어야지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매물이 아예 싹 다 말랐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쉽지 않고, 밀렸을 때 뭐 한 2~3% 정도 밀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이 막 7~8%씩 밀리고, 많이 밀릴 땐 10%씩 밀려요. 악재가 없는데도. 이런 시장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매매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더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나왔었던 지표 발표는 미국의 제조업지수 48.5가 나왔습니다. 48.5가 나왔다는 건 50 이하면은 굉장히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제조업이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49만 나와도 안 좋게 보는데 48.5가 나왔어요. 소폭 상승을 예상을 뒤집고 소폭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50 이하로 나왔다는 건 엄청 크게 빠진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3개월 연속 침체로 들어갔고요. 제조 물가 지수는 6개월 내에 최저치로 내려왔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둔화가 올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당장은 좋지 않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게 좀 단순히 안 좋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황적인 면을 좀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뭐 종목들을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짧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HLB 7월 2일날 FDA 미팅 있죠. 좀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일단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12 전환가액이 66,0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매수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나올지 아니면은 아침 시간에 나올지, 요거는 봐야 될 것 같고,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HLB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자, 62,600원까지 7%까지 오늘 상승을 했는데, 금요일날 하락 부분을 대부분 또 돌려놨습니다. 뭐 캔들상으로는 이제 요거를
이 시가 자리를 넘어서야지 이제 추세 전환될 수 있는 신호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상한가, 예전에 이제 첫 번째 하한가 들어갔었던 요 66,000원 구간을 저항대 라인으로 보고 있어서 요 자리는 일단 뚫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아니면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일정이 7월 2일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요 구간에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관망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BDI 운임지수 전고점 돌파 임박했고, 이제 5% 1일날 나왔었던 거는 이제 운임지수 5.27%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BDI 지수고요.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었던 것도 12주째 연속 상승해서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들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날 다시 한번 운임지수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다시 재상승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조정 나왔다고 해서 안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지하는 구간 나오면은 다시 한번 차트적이면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 원전 관련 이슈는 한전산업이 좀 밀렸는데 전력 관련주들이 대부분 오늘 조정이 좀 나오면서 추세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종목들 다 지금 제외를 했는데, 일단 원전 쪽은 아직 이슈는 남아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살짝 반등 나오는가 싶었는데 전력주 빠지니까 같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자 7월 2일날 인상 보류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달 안에는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오를지 가능성은 아직 여전하다. 가스요금,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해 가스 수주가 아니죠. 시추 관련해서 요 장소를 일단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이슈는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요거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십자형 도지 모양이 나왔죠. 요런 자리에서 한 번의 캔들보다는 한 두세 번 정도 이 저점을 올리는 캔들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지지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슈는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서 그래도 선방했다. 현대차, 기아차 올해 상반기 판매는 전년과 비슷하고 하반기에 신차 출격하겠다 라고 나왔는데, 좀 안타까운 뉴스가 좀 있었죠. 서울시청에서 급발진이라고는 얘기하는데, 70대 남성분이 운전을 했던, 이게 좀 인도 쪽으로 좀 돌진하면서 사망자 수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원인을 좀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급발진이라고 좀 우기는데, 이 차가 이제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악재로 작용이 될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자동차 관련주 쪽도 저는 좀 소폭 조정이 좀 나왔는데 아직 추세상으로는 크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 IPO 관련해서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종에 넣어두고 볼만하다. 이게 악재가 만약에 작용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일 아침 돼야 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GS글로벌은 좀 낙폭이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외를 해야 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10시에 IR 열리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한번 좀 볼만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요 저항대 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마감했다면은 요거 IR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해서 일단은 IR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서 요 자리를 이제 뚫어주면은 한 7만원 자리를 뚫어주면은 그때는 한번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앞선 매물대가 있어서 윗골이 되고 올라오더라도 윗골이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대왕고래 관련주 쪽은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가스공사 요건 이제 일정은 남아 있고, LS 마린솔루션은 차트상으로는 양호한데 아직까지 매수 관점으로 볼만한 이슈는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정도,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IR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 아까 말씀 좀 드렸죠. 히즈볼라와 이스라엘 전면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흥구석유
자, 이렇게 지금 하방에 대한 지지는 나와주고 있거든요. 하방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좀 지지가 나와서 이런 자리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오면은 그때는 한번 좀 노려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갭이 크게 뜨지 않으면 한번 시가가 조금 높게 뜬다면은 한번 공략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원유 관련주죠. 일단 흥구석유가 있고 한국석유가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일단 대장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상승세가 좀 좋아서. 그래서 일단 전일 시가 자리를 좀 넘는 상승 요렇게는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 일단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대성에너지도 관련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아직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건 이 두 종목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일, 오늘이죠. 오늘, 전일이라고 했네요. 12시가 넘었으니까.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강한 이슈다라고 좀 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인벤티지랩하고 펩트론이에요. 근데 추세상으로는 이제 펩트론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 노보노르디스크에서 나온 이 비만 치료제 싹센다라는 제품인데, 여기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제약으로 만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좀 많이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싹센다를 쓰지 않고 위고비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버전을 이제 더 선호하는데, 그거는 이제 새롭게 나오는 버전이 있으니까 옛날 거는 이제 특허가 만료돼도 크게 좀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위고비가 잘 팔려서 싹센다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팝니다. 종로 같은 큰 약국 같은 데 가면 싹센다 판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한 번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맞아야지 살이 빠지는 거라서 이거를 뭐 살지 말지 고민도 안 되더라고요. 계속 배에다 주사 놔야 되니까. 그런데 뭐 일단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쪽으로는 일단 개발도 계속 되고 있고 판매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 뭐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좀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인벤티지랩, 펩트론, 삼천당제약, D&D 파마텍, 오늘 새롭게 좀 강하게 올랐던 게 대봉에르스, 한독, 한국 BNC 이런 종목들이 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입니다. 요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중요한 종목들이 좀 많아서, 자, 인벤티지랩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을 때 요 14,000원대 한번 좀 뚫어줘야 관심 가져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뚫었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00억 정도예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400억이면 많은 건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봤었을 때 급등하고 나서 안 밀리고 잘 버텨주는지를 봐야 돼요. 거래 대금 줄면서 이때 아마 단기과열 들어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거래 대금이 좀 줄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 바로 안 따라가셔도 돼요. 이 이슈가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진 않으니까 일단 여기 앞선 매물대 다 소화하고 올렸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좀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급등 나서 거래대금 3천억이 넘게 터졌는데 거래대금이 없는 이런 시점에서도 3천억이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2, 3일 정도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신고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뭐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좀 약간 조정을 좀 받거나 횡보 나왔을 때, 물론 여기서 뭐 매수하신 분들처럼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노리시더라도 일단 2, 3일 정도는 좀 횡보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저도 이 비만 치료제들 한번 좀 추적해서 볼 예정입니다. 자, 대봉에리스, 한독 이러한 종목들은 거래 대금을 좀 보셔야 돼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은 체크해 주실 필요 있고, 저점에서 올라오는 게 지금 D&D 파마텍이거든요. 거래 대금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21선 자리에 안착을 해서 요 D&D 파마텍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종목들은 일단 21선 자리에 안착이 된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상장 첫날 요 시가 자리 부분 정도, 요런 라인을 이제 저항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요런 부분대까지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다음 HBM 늦었지만 CXL 해서 칼가는 삼성전자, 오늘 CXL 관련주들도 좀 시세가 잘 나왔는데, 오킨스전자,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이렇게
상승이 좀 잘 나왔습니다. 요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때까지는 한번 좀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역시나 좀 오늘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에 당장 노리시기보다는 좀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킨스 전자 600억 정도 터졌고요. 이런 저항대 자리 뚫었잖아요. 갭으로 뚫었는데 요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거래대금 없이 이런 자리 지지해 주면은 하루 이틀 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 아니면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올 때 뭐 CX에 관련해서 뭔가 투자하겠다, 아니면은 뭔가 뭐 협업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면 이런 종목들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는 구간들이 좀 나오는지 보고 다시 노리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저점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고점에서 따라갈 때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고점에서 거래대금 없다 하더라도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거래대금 없을 때 들어가시면 추세 또 길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시콘,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네오셈까지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오셈이 거래대금 많이 터졌죠. 요 갭을 좀 메우지 않는다면은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 2, 3일 있다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새롭게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국산 항암제 렉나자 병용해서 폐암 무진행 생존 기간 30% 늘렸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FDA 병용 요법 우선 심사 대상 선정 받았다라고 했는데, 요거 렉나자 관련해 가지고 레이저 진입, 요거 긍정적으로 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30일 신약인 렉나자 품목 허가를 이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요게 이제 7월 달쯤에 나올 거라고 해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요거 관련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인데, 오늘 바로 좀 시세가 나왔더라고요.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인데, 이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의 특허권을 좀 줬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요거 오스코텍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금액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유한양행 일단 고점 자리를 좀 뚫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 자리 뚫어주면서 신고가 자리 나올 수 있고, 일단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뚫고 갔을 때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런 종목들도 좀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거래대금 줄었을 때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오스코텍, 오늘 이런 저항대 자리 좀 뚫어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저도 좀 오늘 놓친 게 좀 아쉽습니다. 미리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좀 밀리는 시점, 눌리는 시점에서는 한번 좀 공략을 해볼 것 같아요. 7월 달에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FDA 뭐 승인이 좀 난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갈 자리는 좀 더 있어요. 뭐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고점 자리는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정도로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수출 모멘텀 지속되고 있는데 최소저주가 따로 있다. 이거는 좀 하루 이틀 좀 지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차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 미국 쪽에 비궁이라는 미사일 수출, 요게 좀 유도 미사일이거든요. 요거 평가가 한번 남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7월 달에 세계 최대 국제 해군 훈련 림팩 에서 최종 성능 평가 요거 진행할 예정인데, 요거 통과되면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산 무기가 있다? 요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요거 7월 말에 이제 완료가 됩니다. 이제 로봇으로도 보실 수 있고, 고스트 로보틱스 하면은 이제 모르실 분들이 계실 텐데, 로봇 개가 있어요. 로봇처럼 생긴 개인데 로봇처럼 생긴 건가요? 일단은, 로봇가 이제 개처럼 움직이는데, 거기 이제 소총 달고,
막 뛰어갑니다. 총 달고 뛰어가면은 이제 그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요 회사 이제 인수가 됐었을 때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제 요 고스트 로보틱스의 제품을 쓰겠죠. 거기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이제 하반기에 반영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그리고 LIG 넥스원의 부품을 납품하는 코츠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LIG 넥스원, 계속 신고가 자리, 오늘 뭐 신고가 찍고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 코츠 테크놀로지, 오늘 역시나 좀 급등이 나왔다가 아직 뭐 저항선 자리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거래대금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거래대금 한번 좀 다시 터져준다면, 이 직전 고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여기 뚫어주면 이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요거 뚫어주게 되면은 이제 고점까지도 이 3만원대까지 완전히 뚫어주게 되면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조선가, 신조선가 또 상승했다. 2008년 슈퍼사이클을 재현한다 라고 합니다. 해운주들로 급등이 나왔지만 조선주 역시도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조선주의 가장 큰 화랑기가 2008년도였거든요. 이때 뭐 인사이드 펀드라고 해서 미래에셋에서 조선주 투자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끌어 모았던 시점인데, 그때는 이제 STX가 뭐 지금의 거의 뭐 하이닉스처럼 계속 올라가고 급등했었던 시점입니다. 뭐 그걸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선업은 슈퍼 사이클 초호황이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때 기억을 해서 이렇게 기사 제목을 쓴 것 같고, 조선가가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기대감을 갖고 좀 봐야 된다라고 쓴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기사 내용들도 있고요. 뭐 조선업 발주 호조 사이클 탔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컨테이너선 돌아왔다, 차고 넘치는 조선업 일감 해서 이런 기사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나와준다면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대형주 쪽도 있겠지만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제일 선호하는 기업은 세진중공업이다.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오늘 그 수주 관련 뉴스가 좀 나왔었죠. 좀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좀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하나엔진 이렇게 또 상승이 유지가 좀 되고 있고, 세진중공업 역시 오늘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갔다 좀 밀리긴 했는데 추세는 여전합니다. 이 만원대 자리 유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고점 자리 뚫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조선주 쪽에서는 좀 시총이 다 좀 대부분 커요. 뭐 10조 넘는 기업들 있고 뭐 8조 이런 종목들 많은데, 그나마 좀 시총이 좀 작은 세진중공업이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일단 조선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좀 낮은 시총이지만 그래도 좀 변동성적인 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황적인 면하고 종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이 또 좀 길어졌는데 30분이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